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으니 많은 구독자님들과 고객님들 자료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신규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 계시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좀 바빴어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오늘까지도 뭐 선물 옵션 만기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껴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오리티라는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커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널뛰기가 심한데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이유는 기조가 변하냐, 기조가 변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CPI, 물가 지표도 이렇게 나왔고요. 이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 지표 또한도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는 상회를 했어요. 예상치가 상회를 했는데 그냥 이걸 단순하게 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건지를 조금 먼저 살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이번에 이 2월분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왜 이렇게까지 뛰었는가, 그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물가가 갑자기 뛴 이유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지수가 4.4% 급증을 했어요. 휘발유 가격이 6.8%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지수를 상승을 견인했고요. 식품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상승은 아니었어요. 뭐 식품이라든지 닭고기, 곡물 가격, 여러 가지에 대한 식품들에 대한 상승은 0.3%에 그쳤고, 서비스 지수는 0.3%의 상승세로 마무리가 했습니다. 근데 PPI라든지 CPI를 단기적으로 올린 장본인은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휘발유 가격, 원유 가격의 급증 때문에 요번에 CPI라든지 PPI에 대한 이 상승폭이 매우 컸다 라고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행이죠. 일단은 식품이라든지 서비스 지수에 대한 상승폭은 그렇게 눈에 띄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에너지 지수에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생겼고 이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갔는가 보시게 되면, 중동의 전쟁의 여파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홍해상의 선박 물류, 예멘이라고 하는 홍해상의 선박 분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물동량이 지금 현재 정체가 되어 있는 순간으로 인해서 화물 운반비 급등이 원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정유기지를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 장기화로 인해서 물류비가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한 유가 상승까지 이중으로 겹치면서 지금 현재 에너지 지수가 4.4% 급증을 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예멘 후티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선박을 위주로, 미국 선박을 위주로 계속해서 테러를 조장을 하고 있어서 물류에 대한 정체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물류비가 급증을 했고, 두 번째는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의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이 유가에 대한 재고가 뚝뚝뚝뚝 빨리빨리 소진됨으로써 계속해서 유가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에너지 지수가 4.4%가 급증을 했고요. 요번에 CPI라든지 PPI에 대한 상승분을 이러한 원인 때문에 좀 올렸다, 물가에 대한 이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을 좀 제공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깔끔하게 정리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2년이 다 돼가죠. 2년이 다 돼가고 있고, 거기에다 이스라엘 하마스까지 겹치고 예멘 후티까지도 지금 현재 뭐 지금 선박들 위주로서 테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사실상 예측이 불허합니다. 예측이 불허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5.5%,
그럼 이거에 대한 5.5%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좀 약해졌다. 올해 3회 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미 연준이 2회 인하로 줄일 가능성이 커졌고요. 보시게 되면은 참가자들은 내년에 미국 연방기금의 금리가 50bp 이하에 그치면서 5%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4.75%까지 떨어진다라는 생각에 5%가 꺾인다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증시에 대한 분위기들이 좋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참가자들은 5%도 안 꺾이고 50bp 정도 떨구고 나서 그냥 5%는 유지되는 거 아닌가 올해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사실상 많이 나와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니까 뭐 고점 차익 실현 매물량이 상당히 많이 좀 나오고 있고, 국내 증시는 할 것도 없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순환매 장세라도 순환매 장세 아니면 미인 테마주 수급주들 위주로서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 자체도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 마을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일단은 미국 주식에서는 좀 하드 캐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월 막주 3월 1주차 2연타 나왔죠. IMT 국내 10%, 아킬레스 테라퓨테스 11%. 그래서 한 주당 거의 한 20% 수익이 나오고 있었어요. 3월 2주차에도 DIT, 퀵로지 20% 수익이 나왔고요. 요번 주 3월 3주차에는 좀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UiPath라는 미국의 미국 주식이 있었는데 이게 9.5%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 미국 주식에서 좀 해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 주식 리딩 받으시는 고객님들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주식 받고 국내 주식 받고 하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 분위기 자체가 너무 침울하고 안 좋다. 근데 미국 주식에서 개별 종목이 잘 올라가서 이렇게 익절을 하면 해칭 전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국내 주식이 안 좋더라도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이런 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중요한 거는 이게 단점도 있어요. 미국 주식 리딩의 단점을 제가 보면 새벽 5시 19분이에요. 오전 5시 19분이라고 돼 있죠. 3월 14일 목요일 UiPath 현재가 26.33에 전액 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오후 11시 31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 UiPath 매수가 23.32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자에 대한 비중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잘 적중을 해서 이렇게 매수 지침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5시 19분에 익절해주세요, 익절해주세요, 5시 20분에 익절해주세요 했는데 1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아마 주무시고 계시는 거겠죠.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카톡을 보내면서도 상당히 죄송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잘 주무시고 계시고 하루의 시작을 또 활기차게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딱 새벽에 깨버리면 잠을 다시 잠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실상 저 또한도 미국 주식 리딩의 단점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습니까? 돈은 벌고 주무셔야지. 그래서 일단은 5시 19분 한번, 5시 20분에 익절을 후 알려주세요 하고 또 드렸고, 14분 지나서 나서 또 이렇게 빨리 팔아라, 많이 올라가고 있다, 7%대 급등 나오고 있어서 빨리 팔아라, 2차 알림 또 46분 빨리 팔아라, 또 1시간 지나서 또 빨리 팔아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야, 단점. 미국 주식의 장점은 국내 주식과 해칭 전략은 될 수 있으나 이게 타이밍이 잡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잘 팔고 나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5번째 익절 수익입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주신 고객님 계세요. 5번째 수익입니다, 새벽이라 정신이 없었네요, 꾸준한 수익 감사드립니다 해서 9.5% UiPath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점과 단점이 좀 고루 존재한다라는 게 미국 주식 리딩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유 불문하고 지금은 혼합형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주식의 수익성이 좀 떨어지면 내가 저녁 새벽에서라도 카톡 받고 저녁에서도 카톡 받고 좀 미국 주식으로서도 수익을 좀 내고 싶다, 새벽에 나는 카톡 와도 상관없으니까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혼합형 진짜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피곤할 것 같다, 이거 내가 못 쫓아갈 것 같다 체력적으로, 그럼 국내 주식만 리딩을 받으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연속해서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 주도 다행히도 이번 주에 수익 없어서 연타 끊기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매도하신 분, UiPath 매도하신 분 덕분에 2연타, 매주 2연타씩 나오다가 두 종목씩 익절 하다가 이번 주는 한 종목으로 익절을 해서 5연타에서 마무리가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변동성은 커질 거예요.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들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예정이고, 다음 주 FOMC 기조에 접어들어서 이 제롬 파월이라든지 이 FED 의장들에 대한 기조가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시면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어려운 악천후 같은 이번 주에서 좀 잘 견뎌내셨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FOMC라든지 여러가지 여타 요소들 좀 살펴보시면서 한 걸음 한 스텝 좀 가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어플이라든지 사이트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서도 또 열심히 좋은 자료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